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5&합보 시스템과 기울기 칸수 계산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5&합보 시스템하고 기울기 칸수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기울기 칸수 계산법에 별도 있는 게 아니라 5&합보 시스템에 그 수구수라든가 일퀴션 수, 그 다음에 셀렉션 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구수하고 이런 숫자들이 왜 이런 숫자가 나와서 어떻게 일퀴션 수하고 셀렉션 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걸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길기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이걸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합보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수구에서 1퀴션을 빼면 3퀴션이 나오게 되죠. 그런 형식이 됐고요. 기울기 칸수 계산법은 그냥 기울기에다 플러스 2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합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합보 시스템의 가장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입사되는 기울기하고 이 반사되는 기울기가 이 두 칸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울기에다가 플러스 이 두 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서 파벤합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울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팁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벤합보 시스템은 이 팁하고는 맞지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입사 반사하게 플러스 두 칸을 했기 때문에 이 팁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2팁을 주고 어떨 때는 3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파벨 합보 시스템을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 기울기 칸수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검은색 숫자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수구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파란 글씨로 표시된 숫자. 요거는 이제 1퀴션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빨간 걸로 표시된 숫자 있죠? 요거는 이제 3퀴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게 되면 40에서 예를 들어서 20을 향해 치게 되면 20에 도착하고요. 그럼 단축에서 진행됐을 때는 그죠? 70에서 30을 향해 치니까 4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착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점을 좀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숫자의 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공에 가는 거는 거의 숫자를 외웠을 때 외운 대로 갑니다. 그러나 공에 대한 흐름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의 기울기, 입사각의 기울기와 반사각의 기울기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르다 보니까 상규선에 도착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도착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기울기 칸수 계산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합보 시스템하고 기울기 칸수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수구수가 여기 지금 보시면 수구수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 까만 게 이제 수구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1이라는 건 이 코너각을 기준으로 기울기 1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코너각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포인트별로 1, 2, 3, 4, 6, 7, 8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축에서 보면 여기를 이제 보면 반 포인트당 1씩 증가를 합니다. 9, 10, 12, 12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12까지는 고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길기 12로 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나서 우리 1큐션 자리도 보시게 되면 이 포인트별로 1, 2, 3, 4, 5 여기까지는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섹션 돌아와서는 2, 4, 6, 8
요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수가 되는 거는 변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가 이제 칸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구 자리는 요 절반이 14, 16, 18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자면 12에서 5까지는 정상적으로 이 회전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6, 7, 8, 9 여기도 1쿠션 자리, 3쿠션 자리는 40까지는 옮기지만 요 상태는 반 칸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하고 사실상 위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왜 그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게 보면 길이가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24 반사하기 위해서 이거는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코너로 진행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30에서 20을 향해 쳤으니까 상쿠션 10에 도착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상쿠션 수구 자리가 15, 20, 25, 30의 자리가 되죠. 30에서 20을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보냐면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에 어떤 관련이 있냐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기울기가 이제 2죠. 2에다 2만 플러스하면 이 기울기 산출 방법에 보면 기울기 2에다 2를 플러스하면 4칸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바라보는 측 두 칸하고 아래측 두 칸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두 칸, 또 아래에서 두 칸. 그래서 총 4칸이 길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여기는 반 칸당 이제 한 칸으로 보느냐면, 저 1쿠션 슈에 3쿠션 도착할 때 2쿠션을 거치는 과정에서 절반의 위치가 한 칸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칸이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에 30에서 20을 빼면 10에 도착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길구에서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구를 계산을 해보니까 길구에서 이 두 칸을 플러스 하니까 파이브바나 시스템하고 칸수하고 맞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이 설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길기를 좀 올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그죠? 여기 코너 기준으로, 코너가 길이가 6이니까 두 칸이 빠지니까 길기는 4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길기 4의 기준을 잡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치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기 이제 4가 되겠죠? 위에 두 칸, 아래층 두 칸. 이런 식으로 4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5.5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회전량을 주다 보니까 이 위치가 40이 됩니다. 그죠? 40에서 20을 빼면 여기 20에 도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2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에 도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두 칸이 이제 증가가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길기 4에서 두 칸을 플러스 하니까 6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에 두 칸, 하에 네 칸. 그래서 길기 칸수 계산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또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무회전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회전은 아닙니다. 이 무회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회전량이 적다 보니까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13.3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회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0.7포인트를 이전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으로 기준할 때 여기가 7 정도 13.3 이게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 칸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회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단축에서 진행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 위치, 공유 위치를 이렇게 놨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길이가 12라고 그랬죠. 이게 코너각을 기준입니다.
그럼 3개를 빼니까 기울기 9가 됩니다. 9가 되겠죠?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입사 반사각에서 기준이 되려면, 요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여기서 3칸, 여기서 6칸이 되는 거죠. 6칸이 진행돼서 9의 기울기가 됩니다. 근데 5앤 하프 시스템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70의 자리니까, 70에 30을 치면, 여기 4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가 40이죠.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4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칸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울기하고는 팁은 전혀 설명이 없이 2칸의 위치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칸수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기가 3칸이죠. 밑에 보면 6칸은 이제 입사각에 의해서 칸수가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앤 하프 시스템 되면 2칸이 더 증가되니까 이런 식으로 2칸이 더 증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9에서 이 기울기 칸수면 9에서 플러스 1을 하면 11칸이 된다는 얘기죠. 상에 3칸, 자기가 위치에는 하의 위치에 8칸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5앤 하프 시스템의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의문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 보낸 부분이 기울기와 입사가 같으니까 무회전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무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 반사가 비슷하게 되는데 칸수 보면 우리가 투쿠션을 진행하고 무회전을 이쪽으로 섹션을 진행할 때는 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회전 같은 거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무회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길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기울기가 길수록 무회전하고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9니까 기울기 6으로 계산했을 때 무회전이 회전보다는 더 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5앤 하프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기울기에 대한 시스템 여기에서 이 코너를 지나갈 때는 이게 1이라고 돼 있었죠. 그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요 수에다가 보시게 되면 전부 다 2를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칸이 더 이동을 하니까 수구수에다 2를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가 됐고 그리고 수구 자리는 보시게 되면 여기도 1, 2, 3, 4 이렇게 5, 6, 7, 8 이렇게 나갔죠. 근데 여기 2배수를 해줍니다. 2배수를 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 5앤 하프 시스템과 똑같은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죠? 14에서 6을 빼니까 8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죠? 5앤 하프 시스템 여기 그죠? 여기 70에서 30을 빼면 40에 도착하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장축에서 출발하는 걸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8에서 4를 빼면 4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여도 이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5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이 수에다가 이 수구수에서 이 상기선수까지 모든 수를 갖다 5를 곱하게 되면 5앤 하프 시스템의 숫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뭘 말씀이냐면 이 3에다가 5를 곱하면 3, 5, 15 여기가 15자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로 하면 5, 6에 30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10이니까 5를 곱하면 50짜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14에서 5를 곱하면 515, 54, 20 여기가 70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는 100의 자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5앤 하프 시스템 숫자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런 숫자, 이 숫자를 하더라도 5앤 하프 시스템의 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위치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쿠션 숫자도 2를 곱해 줍니다. 2, 50, 아니 5, 4, 5, 20, 5, 4, 20 이런 식으로 5만 곱해 주면 이 숫자가 5앤 하프 시스템의 이쿠션 자리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5, 20, 그 뭐 5, 6이 30, 5, 8이 40, 그 다음에 5, 1은 5에서 여기가 50짜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구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5&4 시스템은 이 팀량 조절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을 하나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2가 되죠. 기울기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울기 6이 됩니다. 이 기울기 2하고 기울기 6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팁을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팁을 바꿔줄 때는 길기 2에서 길이가 자꾸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 팁량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절에 따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공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맞든 뒤로 맞든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고정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기 2인 경우에는 길기 2 이하인 경우에는 3팁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 상큐션에 도착하는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길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3팁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기 6의 경우 같은 경우는 6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칠 경우에는 길기 6 이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또 3팁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상쿠션이 길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2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우리가 5&1 시스템처럼 이렇게 보시면 그 숫자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도착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길어질수록 좀 더 길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팁하고 3팁으로 준용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기 2 이하인 경우에는 3팁, 길기 6 이상인 경우에도 3팁으로 진행을 하시면 무난하게 공이 크기 때문에 무난하게 말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을 때 길기 2하고 길기 6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2팁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상큐션 프레임 포인트에 도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기억해 보면 길이가 이렇게 되면 길이가 1.5가 되죠. 그러면 점점 더 이 팀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3팁으로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좀 더 6.5가 되니까 좀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5&4 시스템 하나만 아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울기에 플러스 2칸이 더 이동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울기 칸수 계산법을 이렇게 아시게 되면 유리한 점을 갖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게 기울기 4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이니까 2칸이 빠지니까 2가 빠지죠. 그래서 기울기가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5&4 시스템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40에서 20을 빼니까 20에 도착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2팁을 줬으니까 길기 사이에다가 무조건 2만 플러스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6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칸, 여기서 4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무회전으로 진행된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회전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 칸, 2칸, 3칸, 4칸 여기는 7이 한 칸이 됩니다. 그래서 13.3이 2칸이 되죠. 그래서 무회전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히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칸수별로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회전은 4칸이니까 플러스 0을 하면 4칸, 상에 2칸, 하에 2칸. 여기는 7에 한 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회전은 우리가 무회전의 그 한 칸 수를 알게 되면 무회전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공이 만약에 좀 더 밑에 위치가 있다 그러면 보시면 3팁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5칸이 더 증가하게 되죠. 실제로는 2.5칸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칸이 증가하죠. 그래서 4에서 2.5칸이니까 6.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5하고 여기는 2.2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과연 또 1팁을 줬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1팁을 진행하게 되면 1만 플러스 하시면 돼요. 한 칸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4에서 플러스 1이면 5다는 얘기죠. 상에 2칸, 하에 3칸이죠. 그죠? 그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길기로 4로 진행했을 때 이 시큐션에 위치한 볼이 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좀 더 길게 있느냐 이걸 갖다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리한 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안 합보 시스템 하나만 알고 계시다면 공이 아마 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뭐 평행이동이 되든가 뭐 이렇게 조절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여기서 좀 더 밑으로 친다든가 그죠? 밑으로 쳐야만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길게 4를 치기에 3팁을 진행하게 되면 이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길기 칸수 계산법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공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항별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6에서 이제 보시기에 3으로 위치를 치게 되면 기울기 3이 됩니다. 그죠? 6이라는 건 코너각의 기울기 6이니까 3칸이 빠지게 되니까 기울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번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40의 위치가 되죠. 5앤 하프 시스템. 40에 30을 빼면 10의 위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울기 시스템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3이니까 그죠? 거기다 무조건 2만 플러스 하면 된다고 그랬죠. 상수를. 그러면 5칸이 이동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칸, 2칸, 3칸, 4칸, 5칸. 그죠? 5칸을 움직이게 되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1족보하고 2족구가 여기에 맞게 되면 여기 보면 1족구만 맞고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죠? 좀 더 길게를 쳐야 되는데 근데 이걸 과연 여기 1큐션 수를 조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이 보시면 3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수로가 이제 받게 되면 2.5칸 정도가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3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보면 3에서 플러스 2.5가 되니까 밑에 보시면 2.5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5칸 이렇게 진행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이 이제 맞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가 좀 좁아진 부분에 설명 좀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 이제 1이 됩니다. 기울기 1이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이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이제 3칸이 이동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5앤 합보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울기가 두 칸 이내인 경우에는 3팁으로 진행을 하라고 했었죠. 그럼 3팁으로 진행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이제 앞에 직접 맞고 이적구 볼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2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울기가 적어질수록 이게 짧게 진행을 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2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팁으로 진행하면 이렇게 공이 이제 맞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단축에서 출발되는 경우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기울기가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실 때는 반드시 요 수구수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8이지만 반칸당 여기는 제가
1 기울기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12가 돼서 5의 위치를 차감하면 7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주니까 7에서 2를 해주니까 9칸이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단축에서 출발되는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이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20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7에서 플러스 2니까 9칸이 되겠죠. 여기서 4칸, 여기서 5칸. 그래서 9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5 시스템 보시면 70에서 50을 치니까 2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각을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5 시스템 숫자만 가지고는 왜 이렇게 도착한지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를 기울기 칸수 계산법을 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있게 됐죠?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참 여기 또 설명을 드리자면,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기울기가 7인 경우에는 3팁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울기 6 이상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짧게 진행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길게 도착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커질수록 조금씩 더 길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5.5 시스템과 기울기 칸수 계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의 도움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